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대방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합니다. 네. BTN 시청자 법우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진명스님의 지대방으로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학생들 앞에서 뭐 아무래도 그 공부도 가르치고 네. 또 설법도 해주시고 하실 텐데 지대방 나오니까 또 새롭죠. 네, 아주 새롭습니다. 사실 지대방은 굉장히 편한 곳인데 그렇죠. 네.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점점 편해지실 겁니다. 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또 중책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네, 우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 교법사단 단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그 무게감이. 이게 축하를 해주시는데 네. 사실 뭐 이 축하보다는 정말로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전국에 몇 안 되는 여러 교법사님들이 네. 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조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또 네.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가짐을 항상 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라고 할까? 우리 불교 이제 종립학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불교 종립학교에서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네.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네. 또 불교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하는 일이 우리 교법사님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지대방 우리 시청자님들은 네. 학교마다 교법사가 있나? 네. 교법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이렇게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교법사님들의 역할, 네.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교법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좀 굉장히 좀 생소한 말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법사 그러면 이 네. 교자를 네, 가르칠 교자에서 네,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교법사의 교자는 네. 학교 교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불교 종립학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불교 신행 활동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전법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해방과 함께 이제 우리 불교계 학교가 전국에 좀 산재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아마 그 학교 자체적으로 네. 교법사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역사 네. 자료가 정확히 남아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러다가 이제 1962년쯤 돼서 네. 현재 불교교육연합회라고 하는 이 단체의 전신이 네, 불교 종립학원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생겼고 네,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하는 네.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968년에 학교법인 동국학원하고 네, 광동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네. 교법사를 뽑는 시험을 시행을 해서 그랬군요. 6분을 선발을 하고 네, 그분들에게 교법사 자격증을 네. 부여함으로 인해서 네, 제도적으로는 교법사가 생겨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4년도엔 종단에서 네, 총무원장 스님 명의로 교법사들을 이제 품수를 주고 네. 자격 인정을 주면서 종단의 교육자로서 이제 네. 공식적으로 네. 첫 발을 내디디게 됐고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1991년부터 네. 저희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교법사단이라고 하는 이렇게 명칭을 쓰면서 네, 지금 현재는 총원장님이 아니라 이제 포교원장님이 네. 교법사 품수를 주고 그렇죠. 어, 네, 전국에 아마 이 전체적으로 초중고를 합치면 한 26개 정도의 학교가 네, 있는데
그 모든 학교에 법사님들이 다 배치가 돼 있지는 않고요. 네. 주로 이제 우리 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그다음에 광동학원, 네. 정광학원, 네. 능인학원, 해동학원 네.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크게 네. 법사님들이 배치가 돼 있고 네. 대전에는 이제 이 보문고등학교라고 있죠. 중학교가 있는데 네. 그곳에도 이제 법사님들이 청담고등학교도 있지 않나요?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예. 청담은 이제 고등학교에는 불교학을 전공하신 법사님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네. 일반 선생님 중에서 신앙 활동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 네. 교법사 역할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좀 출신별로 보면 조금 네. 다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 종립학교의 이 성패는 종교 교육의 성패는 우리 교법사님들의 위상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교법사님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이나 또 지역사회까지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교법사 위상은 네. 정말로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법사의 어떤 전법 활동은 네. 대상이 말 그대로 학생들, 그다음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네. 지역사회의 불자들 중심으로까지 네.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교법사로 와가지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뭐가 아쉬웠냐면 기존에 불교 신앙 활동을 하는 불자들은 네. 뭐 졸업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다시 그렇죠. 자기 절로 돌아가서 신앙 네. 활동을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녀를 인연으로 해서 불자가 처음 된 불자가 된 경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면 거의 네. 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소수는 자녀가 졸업한 이후에도 네. 불교 어머니의 활동을 할 때 같이 동참하시는 네.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은 그냥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이 아쉬워서 지역 사찰하고 연계를 해드리면 어때요? 지역 사찰 연계가 현실적으로 주변에 네. 사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고민을 하다가 발심을 했었어요. 네. 저분들을 대상으로 신흥 활동을 좀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한 10년 조금 넘게 졸업생 어머니회. 예, 졸업생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흥단체. 그래서 실제로 종립학교가 네. 지역 거점 센터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좋은 성과도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렇죠. 오면서 네. 그 모임도 이제 그 자연스럽게 패턴도 조금 예, 이제 깨지기 시작하겠네요. 그렇게 또 됐습니다. 새로운 패턴으로 또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동국대학교를 보면 아마 우리 이제 단장님도 학교 다닐 때 네. 뭐 불교와 인간이나 불교와 문화 이런 과목, 네. 요즘은 뭐 자아와 명상 네. 이런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종립 중고등학교에는 어떤 과목으로 해서 이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네. 궁금하네요. 예. 네. 이 교육 과정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네.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학교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중학교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그렇죠. 종교를 선택할 수가 네. 있었고 고등학교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 교육 과정상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종교를 선택하기가 제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종교학으로 지금은 네.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종교학을 독립적으로 독자 과목으로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병행해서 이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예를 있고요. 들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교학을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이 교육과정 편성이 됐다 그러면 네. 이제 철학과 네. 종교학 네. 또는 초창기에는 이제 뭐 환경 네. 뭐 이런 것도 곁들였었는데 지금은 법사님들이 이제 명상
네. 예, 대학처럼 예, 자아 명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하나는 문화재 수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되게 네. 그냥 창의적 재량 활동 아. 뭐 이런 명칭으로 해서 네. 다양하게 이 과목을 좀 개설을 해서요. 아. 실질적으로 종교학을 과목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네. 몇 개 안 됩니다. 불교 신자가 그 입학생의 5% 내외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처음에는 이 불교 신자가 못돼도 20%는 넘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뭐 매년 그래서 현실적으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네.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럼 불교 신자만 그렇게 줄었느냐 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 전체의 네. 숫자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 비율이 네. 워낙 많아지고 이거는 학교뿐만 아니라 네. 우리 사회도 전반적인 이 네, 현상이기 현상이죠. 때문에 그걸 예. 감수를 좀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불교 교리 중심의 어떤 이 수업보다는 네. 다채로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도 되고 네. 지난 학기에 제가 아주 고무적인 것은 네. 저도 참 오래간만에 네. 종교학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네. 학생들한테 사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이 종교학인데 종교학도 좀 배워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종교학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론을 네. 쭉 했었는데 네. 몇 명에게 아주 제가 이 힘이 나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과목인지 몰랐다. 너무 좋았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학생들이. 하고 네. 여전히 이제 이 배타진 게 종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네.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요즘 학생도 학생들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래 너무 반가웠던 네, 거예요. 네, 네.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종교와 과학이 전혀 배타적이지 않다. 네. 종교와 과학은 서로 상생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얘기를 그냥 했는데 네. 한 학생이 양자역학하고 불교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고 들고 와서 아주 그럼 단장님은 양자역학을 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네. 그렇게 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네. 긍정적인 모습들도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단장님은 동대 부속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예전에 남자 중고등학교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남자 중 남자 중고등학교고 예전에는 명성여 중고가 지금은 동대 부속 여중고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거치셨어요. 저 요거는 이제 경험을 못 해봤고요. 요거는 아직 여중, 안 해보죠. 여중. 근데 가르치기는 중학생이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요거로 가봤습니다만은 중학생들이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을 중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네. 근데 한 3년 이제 고등학교 와서 수업을 하고 다시 중학교를 내려갔을 때는 네. 힘들어요?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활동해 보시니까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왜 저뿐만 아니라 네. 모든 뭐 교육자들은 다들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거고 네. 또 이 저보다 훨씬 더 아주 그 의미 있는 경험을 한 법사님들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외부 단체의 후원금으로 뭐 도와준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약간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몇 명. 네. 그래서 여중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학생이 있었고 고등학교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법사실로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가고 뭐 그러면서 이 학생이 무사히 이 졸업을 하는 모습이 아마 굉장히 좀
보람됐었고 그러셨군요. 고등학교 지금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 같으면 경우에는 중학교 부중에서부터 네. 이 부중의 법사님들이 아주 잘 교화를 해서 그런지 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법당에 오는 학생도 참배하고 있어요? 예불을 하고 사경을 해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발언과 함께 네. 올리고 지금은 그 학생이 뭐 하고 이제, 있죠? 졸업 안 했어요? 아직?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교를 오는 거 고등학생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갈 텐데 네, 대학도 어느 대학으로 가게 됩니까? 지금 이제 어느 학교로 붙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제 몇 군데 네. 사회복지학과 같은데 이미 합격도 다행히 하고. 했다고 그러고. 네. 아유 참.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네. 지금 이제 젊은 법사님들 소위 네. 이 법사님들이 거의가 99% 이상이 종립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제 동행하는 교법사들이 네.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훨씬 더 저한테는 이제 네.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비대면 네. 그 환경이잖아요. 교육 네, 환경이 네, 네. 참 길었는데 올해는 좀 우리가 좋은 소식을 네, 새 학기에는 좋은 소식을 만나야 되는데 참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대면 교육 환경 속에서 포교 활동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이 또한 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됐을 때 뭐 교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힘들어했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네.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단 지성의 힘인가 하는 모습도 생각을 좀 해봤고 네. 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일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법사님들 네. 같은 경우에 이미 네. 뭐 영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와. 굉장히 활발한 그래요. 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법사님께서. 네. 네. 그 법사님은 워낙 그쪽으로 이제 뛰어나시군요. 능력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러한 신행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네. 뭐 뚝딱뚝딱 해서 네. 금세 좀 구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법사님들이 좀 계시고 네. 좀 고전적인 온라인 방법으로도 광동에 있는 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한참 열심히 불교 어머니의 오프라인으로 이제 법회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네. 해가지고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네. 어우러지는 네. 그런 활동.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를 네.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자녀 네.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잘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 상황이 네. 2004년도에 제가 미국의 과학자협회에서 네. 2030년이 됐을 때 네. 사라질 직업이라든가 네. 변화되는 환경, 네. 그때 이제 이 학교가 사라질거나 축소될 대상 네. 5위에 뽑혔었어요. 있었군요. 네. 네. 근데 그때 바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네. 학생들이 네. 등교를 하지 않을 거다. 네, 등교하지 않고 이제 각자 집에서 자기 공부하겠죠. 집에서 네. 사이버의 교육으로 전환이 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좀 미리 네. 경험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도 있구나 해서 막 극복할 수 있는 또 네. 계기가 좀 되기도 그렇죠.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생겨났잖아요. 네. 네, 미국에서는 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네. 그 대학 학생으로서 저 온라인 강의를 듣고 네. 리포트 내고 뭐 과제를 각자 네. 네,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대학이 이미 생겨났어요. 네. 네. 그게 또 증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미래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이 네. 서서히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초, 중, 고등학교는 정말 학교 내에서 우리가 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도 익히고 친구들 속에서 그리고 정말로 앉고 서는 자리부터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초중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었던 것이 아마 지식 전달의 기능은 많이 축소가 될 거다. 그렇죠. 학교가. 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밖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학교의 기능이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고 연습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바뀔 것이다. 절대로 사라지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이제 전 나름대로 이제 그런 반론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취임 일성으로 젊은 교법사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신세대의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포교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야심차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새로운 콘텐츠가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뭐 메타버스나 로블록스 앱을 활용한 삼보사찰 뭐 천리순례 그 앱도 만들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럼.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러한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활동,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던 건데 우연한 기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우연은 없고 뭐 그럴 만한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나란다 축제를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이 이제 파라미타에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신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우리 그 연수교육분과위원장인 김윤경 법사님이 이제 이 몇몇 제2 법사님들에게 막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전임 단장님도 아주 흔쾌히 적극 협조를 해줘서 큰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상월 선언에서 이제 이 결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찰 순례가 이제 이 스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거를 직접 체험은 못해도 간접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꾸려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하는 삼보사찰 천리 순례가 됐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이 천리 순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찰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삼보사찰. 그래서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의 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직접 순례를 하고 송광사에서는 이 승보사찰답게 어떤 점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해인사에서는 법부종찰답게 어떤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할 건지 뭐 이런 아주 필수적인 불교 요소를 집어넣고 실제로 그 안에서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보사찰을 순례하면서 천리 순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개발을 할 때 이건 참고로 저 팁처럼 생각해 보세요. 뭐 원효 스님이 생전에 지나가신 그런 원효 스님과 관련된 사찰을 한번 개발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관세음 보살님 도량만 또 순례를 하는 거, 지장 보살님 도량만 순례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대 보궁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명상을 하면서 이 청소년 때 아주 들뜨기 쉬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딱 모아서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 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기반 위에서
법당을 네. 이제 이 실제 자기 학교에 있는 법당을 그대로 이제 이 재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불교 종립학교 학생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네. 그 법당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요. 네. 메타버스 상에서 네. 직접 가서 촛불도 공양 올리고 향도 공양 올리고 네. 또 자기 앉고 싶은 자리에 네. 앉아서 명상도 하고 이게 시험적으로 지금 이미 시도가 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잘 한데 묶어서 네. 공유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역할이 네. 제가 맡은 역할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서 경험해 볼 수 그렇죠. 있나요? 네. 그러면 나중에 좀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서 앱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예, 그 네. 앱을 이제 구축을 지금 이 전시웅 법사님이 이제 그 로블록스랑 네. 게더타운 중심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좀 더 교법사를 이제 그만두고 네. 아예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좀 예, 개발을 해보시는 하고자 걸로. 올해부터 네. 하겠다라고 하고 서원을 좀 세웠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네. 이제 우리가 청소년 포교하면 사실 네. 품은 참 많이 들고 네. 결과는 터디게 나오는 게 청소년 포교거든요. 네. 그런데 남다른 사명감으로 청소년 포교에 지금 매진하고 계시거든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남다른 사명감은 아닌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신 건가요? 사실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네. 사찰 법회 학생회 출신인데 네. 이제 그곳에 원래 이제 집안 자체가 이제 불자 집안이니까 뭐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이렇게 뭐 사찰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딱 갔더니 사찰에서 이 학생 법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자기 거기 다니는데 네. 생각 있으면 뭐 와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딱 갔는데 친구 따라가셨네요. 네, 딱 갔는데 첫 그 법사님의 이 법문 내용에서 네.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종교는 자기 종교 중심으로 자기 종교의 우월한 점만 강조를 하고 그렇죠.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네.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법사님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웃 종교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네. 요즘 타종교라고 했죠. 예전에는. 네. 네. 그 종교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네. 절에 와서 아무리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고 불교적인 네. 것이 좋다고 해서 네. 이 절 안에서 다른 종교의 나쁜 점을 얘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이 법문을 해주시는데 네.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꾸준히 네. 꾸준히 이제 이 사찰 활동을 네. 하면서 네. 거기에서 많은 이 고민들을 나름대로 스스로 이렇게 좀 네, 해소도 하고 네. 그런 계기가 돼서 네. 청소년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네. 그 법사 스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최고네요. 아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이미 할아버지 법사님이셨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법사라는 칭호도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네. 근데 제가 스님이셨어요? 아닙니다. 스님은 아니시고. 네, 일반 네. 제가 법사님이셨는데 네, 네. 그 절에 이 큰 스님께서 네. 일요일만 되면 네.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제가 법사님들뿐만 아니라 네. 전국의 유명한 제가 법사님들 법사님들을 다 모시네요. 전부 다 초청해서 네. 법회를 해주셨었어요. 네.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인연이 됐다면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지도해 주신 선배 법사님 네. 의 영향이 좀 굉장히 좀 컸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들으면 당장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네.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지 않으면 네.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아주 저를 이렇게 감화를 시키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반드시 나도 좀 청소년 네. 포교에 매진할 거다. 그리고 이제 분승법사 마치고 또 좋게 그 법사님하고 또 인연이 돼서 그분 밑에서 이 교법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우리 법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그 신행 중심으로 삼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굉장히 그 많은 희열을 느꼈던 것이 야, 내가 과연 존재할까? 그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학생들 만날 때 그래요. 이름이 뭐지? 그럼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럼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이렇게 좀 던져요. 거기에 아주 잘 호응해주는 친구들은 이제 이 친구는 됐고 대답을 아예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친구들도 좀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좀 다가서려고 그러는데요. 기존의 불교 청소년 또 불교의 아주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희망과 자긍심을 좀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는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불교를 빼놓고 할 수 없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교적인 요소가 녹아져 있는지를 좀 이해시키려고 해서 적어도 불교에 배타적이지 않은 그런 교육 목표를 세우고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연기법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8정도에 입각해서 논술을 지도하시는 그런 법사님들도 좀 계시고, 또 어떤 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게 불교의 4가지 큰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또 교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8정도도 정말 좋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게 육바라밀을 좀 잘 순화시켜 가지고 불교 색채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부중에서 그런 워크지를 이미 만들어서 육바라밀 중심으로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천을 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작성해서 하는 이런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인욕하는 날, 보시하는 날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는 조금 쉽게 해야 되니까.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전국 교법사단 단장님이신 김덕진 법사님을 모시고 우리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붓다회를 통해서나 ARS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동참하고 항상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행을 해 주신다면 저희 BTN 불교TV는 끊임없이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 이 교법사 전국 교법사단의 향후 활동 계획이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년에 최소한 서너 번 정도의 전체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창설기념법회라든가 교황연구 발표라든가 뭐 총회라든가 해서.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모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서
몇 안 되는 법사님들이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이게 소원해졌고 네. 의사소통하는데도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그것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많은 법사님들이 다양한 이 신행 또는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는데 네. 이것을 좀 한 군데로 잘 묶어서 네. 모든 법사님들이 또는 불교 교육에 임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이런 좀 묶는 작업도 좀 필요한 것 네, 같고 그거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시대는 변했고 요즘 MZ 세대에 또 걸맞는 이 메타버스 활용하는 네. 이 신행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네.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앞으로 그런 교법사님들의 목표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스님께서도 많은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법사님들도 일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업하는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과 더불어서 행정 업무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교법사 본래 소임인 불교 교화 활동까지 월화수목 금금금 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일과를 수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스스로 돌보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스로 우리 교법사님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수행 방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끊임없이 이게 말 그대로 행복 코칭, 행복을 전해줄 정도로 되려면 자기 스스로가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법사님들도 계시고 또 요즘 이제 명상을 다양한 명상에 아주 그 집중해서 하시는 법사님들도 좀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칠불통계로 스스로를 좀 점검을 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들어서 정말로 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정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겠지. 그래도 다행이다. 이 세 가지 테마로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잘 마음 챙김하지 않으면 아마 포교 현장에서 너무 빨리 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법사님의 덕담 아니면은 끝으로 당부하신 말씀, 아니면 또 부탁하실 말씀도 좋고요.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BTN 시청자 우리 법우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임 속에서 특히 이제 이 BTN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콘텐츠를 또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불자님들이 그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미래의 꿈나무,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불자에게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힘이 이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소중한 자녀가 부처님 가르침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BTN 불자 여러분 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아이고 단장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교육 현장에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BTN 불교 TV 지대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포교에 대한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도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전국교법사회 신임 단장이신 김덕진 교법사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불연을 심어주고 그들의 삶이 더 빛나도록 응원한다는 김덕진 교법사님의 말씀에서 우리 종립학교의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강경훈 불자님, 김기복, 김순태 불자님, 목경찬, 박용석 불자님, 그리고 서철준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